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임기 첫날인 오늘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했는데 통합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정치적인 메시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 보직 인선이 주로 논의됐는데 통합 차원에서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오후에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임기 첫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역시 전당대회 내내 강조해온 당내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앞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일성으로 강조했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위기에 정부 여당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당 운영과 관련해선 당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당원과 국민에게만 빚진 저 이재명이 당원이 주인인 민주당, 국민 속에 진정한 민주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선출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대화와 타협, 다원적 민주정치로 나아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와 수혜 지원, 방역을 망라한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물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고 수혜 재난 지원금 지급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우선 추석 물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당정은 성수기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만 톤의 성수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65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사과, 계란 등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도 서둘러 이달 말 특별 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하고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에겐 최대 400만 원을 별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사적 모임 등 제한 대신 연휴에도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어수선한 집권 여당 상황이 하락세를 멈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민생을 강조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기국회와 추석 명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직 일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실은 중간 간부 물갈이를 시작한 데 이어 추석 전 2~3명 이상 비서관급 고위 참모도 교체하는 개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기한 없이 계속될 거라며 교체 대상의 숫자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과거 주요 판결과 서울대 법대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운송 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향응수수 검사 면직 처분 취소 등의 판결을 두고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윤 대통령의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만큼 지인 인사특혜가 아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군함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페이 방문 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수역은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행보인 셈인데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미 해군 소속 순양함 2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 칠함대가 밝혔습니다. 미 칠함대는 이들 군함이 국제법에 따라 자유로운 항해가 보장되는 공해상으로 운항했다며 중국을 비롯한 그 어떤 연안국 영해 침범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이 영해라는 중국 주장에 맞서 주기적으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공해임을 재확인해 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작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Very clear message, very consistent message, Jim. That is that the United States Navy, the United States military will sail, fly, and operate wherever international law permits us to do so. 중국은 군용기와 군함 등을 대거 동원해 면밀한 감시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타이완을 관할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 전구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 측 항해와 관련해 고도의 경계를 유지 중이라며 어떤 도발도 막아낼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中国人民解放军东部战区对每件过航行动全程跟监警戒，一切动向尽在掌握。战区部队保持高度戒备，随时做好挫败任何挑衅准备。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이 군용기 23대와 군함 8척을 투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며 일부는 한때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또다시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자포리자 원전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재주 기자입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또다시 폭격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자포리자주 주지사는 현지 시각 28일 러시아군이 밤사이 자포리자강 건너편 도시들을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과는 차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일부 지역에 전기가 끊겼고 자포리자시에서는 아파트와 주택 수십 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원전에서의 잇단 폭격이 우크라이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За прошедшие сутки артиллерийскими подразделениям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территория станции обстреляна трижды. 그러면서 점검 결과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능 수치는 정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계속된 폭격으로 자포리자 원전의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원자로는 6기인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원자로 1기가 폭발했던 체르노빌 사태의 10배 이상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원전 인근 주민 40만 명에게 아이오딘, 이른바 요오드 알약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폭 시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샘에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약입니다. Сказали те, що дорослі таблетку, а от у мене дитина, сину 8 років, там пів таблетки дозування.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르면 현지 시각 오늘 자포리자 원전을 시찰하고 현재의 위험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시찰단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도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이 10월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연체가 길어져서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장기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의 대출도 빠르게 늘었는데 특히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70% 넘게 증가했고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도 33만 명에 이릅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이 50대 사장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매달 1,000만 원, 1,500 이상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버티기 위해서 대출이라든지 사금융에서 이제 받아서 계속 돌려막기식으로 가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새 출발 기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금 규모는 30조 원. 이를 통해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매출 회복 속도에 맞춰 빚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원금의 최대 80%를 줄여줍니다. 신용대출만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라면 감면율이 90%까지 커집니다. 원금을 감면받으면 2년간 채무조정 이력이 남고 이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 연체일이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거나 대출 금리를 깎아줍니다. 다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만들고 질적 심사와 심사를 굉장히 강화하겠다.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원금 조정 등 기존 채무는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안에 자격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이에 앞서 다음 달엔 콜센터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3,1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42,782명, 해외 유입은 360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6명 늘어 597명입니다. 사망자는 49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6,618명, 누적 치명률은 0.12%입니다. 이달 중순 중부 지역의 집중호우로 도로가 파이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에서 역대 가장 많은 1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중호우 속 중부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도로 위 파임, 이른바 포트홀에 타이어가 파손된 차량들입니다. 공포함도 있었고 앞에 또 저랑 똑같이 타이어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 차량들이 한 10몇 대가 쭉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다시 찾은 현장. 마치 누더기처럼 도로 파임을 보수한 흔적이 이어집니다. 도로 파임이 생긴 구간은 2km나 계속됐습니다. 도로공사에 접수된 도로 파임 피해 신고 차량은 모두 115대. 피해 보상액은 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피해 차량 수는 물론 보상액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처럼 중부고속도로에서 도로 파임 피해가 집중된 것은 노후가 심각한 노면 때문입니다. 1987년에 개통한 중부고속도로는 도로 평균 수명인 25년보다 10년 넘게 쓰고 있고 설계 당시보다 2배나 많은 차량이 이용합니다. 특히 화물차의 통행량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1.43배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손이 발생할 포텐셜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5월 호법에서 남이까지 77km 구간의 재포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부고속도로의 재포장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도로 파임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월요일 아침 국내 증시 양대 지수가 동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우려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8.06포인트 빠진 2,422.97에 코스닥은 21.5포인트 하락한 780.9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당분간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도 48포인트가량 크게 밀리며 출발했고 기관이 투신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인 가운데 대장주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하며 다시 6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며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4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영국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윌리엄 왕세손이 세 자녀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영국 왕실을 나오기로 결정해 주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가 켄싱턴 궁을 나와 런던 외곽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 자녀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자녀들은 왕실 전통을 깨고 9월에 집 근처의 한 남녀공학 예비학교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학기 중에는 상주 직원은 물론 전업 부모도 없이 살기로 했습니다. 왕세손 부부도 이 기간에는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케이트 왕세손비는 한 인터뷰에서 엄마의 입장보다 왕세손비의 입장이 앞서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았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Do you struggle with mum guilt for having the Yes, juggle? absolutely. I think anyone who doesn't as a mother is actually like, yeah, all the time. Yeah, and even this morning, going to the nursery visit here, George and Charlotte were like, "Mummy, how could you possibly not be dropping off us off at school this morning?" 한편 켄싱턴 궁이 여전히 이들 가족의 거주지로 남을 것이라는 영국 왕실의 공식 발표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강우에 4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저장성 기상국의 마오위 씨는 11년째 인공강우 부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진을 분석해 인공으로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을 찾고 현장을 찾아가 대기하다 적절한 때에 인공강우 로켓포를 쏘아 올리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쉴 틈이 없습니다. 구름을 찾아 현장에 가면 이미 구름은 사라져 허탕치기 일쑤고 어렵게 구름을 만나도 로켓포를 쏴야 하는데 지나가는 항공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由于飞机需要躲避南边的整个雷暴的云团，所以所有的飞机都在我们的上空绕道，那么协调开来的可能性非常小。 이날도 마오씨 팀은 하루 종일 구름을 쫓았지만 로켓포 8발 가운데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에 구름 추적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발 2,800m 고지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알-나마스는 안개 낀 풍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현재 차와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최근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자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الشمس الحارقة عندنا درجة الحرارة تصل ل 47 46 والآن 20 22 18 في الليل. 상대적으로 시원한 이곳에서 사람들은 흩날리는 비가 오히려 반갑습니다. 안개가 태양을 가린 초록빛 산 풍광을 즐기다 보면 무더위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은 가뭄과 50도에 육박하는 고온이 기승을 부리는 사우디의 다른 지역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됩니다. 특히 습한 몬순 기후로 산지의 온도는 항상 30도 아래를 유지하고 밤 기온은 18도까지 떨어져 따뜻한 겉옷까지 걸쳐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숨막히는 더위를 피해 만나는 산속 오아시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경기 대회인 엑스게임즈가 지난 4월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단연 인기 있던 종목이 바로 자전거 묘기인 BMX였습니다. 대회는 끝났지만 BMX에 대한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 회전수로 기네스북에 오른 BMX 프로라이더 이케다 씨는 초중학생 등 5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やり始めてみると BMX やってみたい方が多かったんだなっていうのにすごい気づかされました。 이케다 씨는 또 BMX 기량을 겨룰 수 있는 소규모 대회인 지바컵도 기획했습니다. 이케다 씨의 제자인 초등학교 3학년인 기쿠치 군도 지바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경력이지만 자전거 앞바퀴에 올라타고 뒷바퀴를 들어 회전하는 기술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점수 배점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준비했던 기술을 멋지게 성공시킨 기쿠치군은 참가한 초등학생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쿠치군의 장래 꿈은 BMX 세계대회 우승이라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올해 많은 국가들이 기상이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6월부터 폭우가 이어지면서 어린이 300여 명을 포함해서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가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스파원입니다. 마을과 도로는 사라지고 나무만 겨우 보입니다. 불어난 강물이 위태롭게 건물을 덮치고 약해진 집안에 도로와 다리는 무너지고 끊겼습니다. 주민들은 어디든 올라타고 대피합니다. पानी इसलिए निकाल रहा है कि ताकि कोई बिस्तरा कोई चीज बचा हुआ है उसको निकाले और तो इधर कोई चीज वो नहीं है तुम देख रहे हैं पानी निकाल रहा है कि कोई चीज बचे खुश्क बचे या कोई चीज ऐसा बचे कि हम लोग 파키스탄은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우기가 이어지는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로치스탄주와 신드주 등 일부에서는 예년보다 최대 7배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는 어린이 3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또 주택 67만 채가 파괴됐습니다. 파키스탄 재난관리청은 인구의 15%인 3,300만 명이 폭우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집이 무너지면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마을이 식량과 물, 전기도 없이 고립됐습니다. सामान ले आ रहे हैं हम खुद घर उधर पानी में डूब गए हैं कोई सामान कैसे तरीके से आएगा सामान तो हम खुद देखो कैसे क्या हालत में ले आ रहे हैं 파키스탄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병력을 파견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कल भी मैंने अपील की थी आज पर मैं अपील करूंगा साहिब हैसियत लोगों को पंजाब के सिंध के बलूचिस्तान के KPK के 하지만 또 비 예보가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서울시가 한강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매주 일요일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잠수교를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윤아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폭우로 며칠간 물에 잠겼던 서울 잠수교. 높고 파란 하늘 아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만에 즐겨보는 활기인 것 같아요. 애기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차 없는 잠수교를 즐기는 축제 첫날. 시민들은 3355 잠수교를 두 발로 걸으며 화창한 휴일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항상 차가 좀 쌩쌩 다니고 자전거도 많이 다녀가지고 걷기 좀 불편했었는데 그렇게 막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으면서 옷 다 1,000원이에요. 구경하세요. 함께 마련된 벼룩시장에는 작아진 옷을 팔러 온 꼬마 사장님도 등장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옷을 팔고 있고요. 100원, 500원, 1,000원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한쪽에는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푸드트럭이 마련돼 있고 그 뒤로 음식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을 엄청 했는데 이렇게 다시 이제 행사를 열게 되면서 손님들이 다시 찾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차 없는 잠수교 축제는 10월 30일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일요일 낮 12시부터 밤 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반응과 교통대책 등을 고려해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 다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4명 중에 1명이 겪을 만큼 꽤 흔한 질환입니다. 난임의 원인이 되는 데다가 병이 진행될수록 재발이 잦아서 빠른 진료와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소보다 생리통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은 30대 여성입니다. 수술을 받은 뒤 재발을 막기 위한 호르몬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이 이전과 다르게 심해져서 보통 진통제 하나 먹던 상황에서 2-3개 정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진통제를 먹어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자궁 안쪽의 내막 조직이
자궁 밖의 난소, 나팔관, 복막 등에 증식하면서 염증과 유착을 일으키는 자궁 내막증 환자가 5년 사이 48% 증가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20에서 30% 정도에서 보고됩니다.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통증을 평범한 생리통으로 오인해 방치하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게 지속되는 생리통 외에도 반복적인 골반통, 월경주기 전후의 배변통이나 비정상적인 출혈 등이 있다면 자궁 내막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증상을 방치해 장기 유착으로 이어지면 수정과 착상을 방해해 난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자궁 내막증은 난임 여성의 절반가량에서 발견됩니다. 임신 계획이 당장 있다면 수술 후에 기간을 짧게 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고서 임신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임신 계획이 당분간 없다면 수술 후에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자궁 내막증 환자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5년 안에 재발을 경험합니다. 조기 진단과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비의 양은 적겠지만 비가 오면서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2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5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수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하층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올라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21도로 더 내려가겠지만 수요일에는 27도, 9월이 시작되는 목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내내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는 오후까지, 전라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 전주가 24도, 대구가 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